안녕하세요. 모모 누나입니다. 오늘 모모랑 같이 영상 찍어보고 좋아요? 오늘 제가 제 스토리를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영상을 찍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. 저는 2010년 10월에 갑자기 학원에서 이제 필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왼쪽 눈이 반 정도가 안 보이는 거, 깜깜하게. 동네 안과를 갔더니 선생님께서 망막에 이상이 있는 것 같다. 소견서를 써주셔서 큰 병원에 갔어요. 근데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그때는 시신경염이라고 진단을 받았고, 근데 그때 그 다음날 큰 병원을 갔었는데 그 다음날에 하루 만에 왼쪽 눈이 깜깜하게 보이지 않았어요. 그래서 그때 이게 좀 큰 병이구나 라는 것을 좀 느낌이 좀 왔었고, 그러다 이제 우리나라 제일 큰 병원인 삼성병원으로 이동을 해서 이제 응급실부터 시작해서 그때 진단이 왼쪽 눈만 시신경염으로 진단을 받아서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았고, 이제 퇴원을 한 후에 신경과랑 협진을 통해서 이제 피 검사를 해보자고 하시더라고요, 교수님께서. 그래서 해봤더니 시신경 척수염이라는 희귀 난치병에 판정을 받게 되었어요. 근데 그때는 제 나이가 만으로 24살이었고, 일단 그 병명 자체가 처음 듣는 얘기고 너무 당황스러웠거든요. 근데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네이버로 이런 다음이나 검색을 해봤더니 이런 내용이 없는 거예요. 그때가 2010년 10월이었거든요. 그래서 왜 이게 안 뜨지? 오히려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더 처음 들어보는 그런 병이 막 뜨더라고요.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 병이 비슷한 분류인데, 처음에는 다발성 경화증으로 제 병이 알려지다가 자꾸 치료가 안 되니까 2007년에 연구 끝에 무슨 항체가 뭐 다른 게 있대요. 그래서 그게 시신경 척수염으로 분류가 되어서 저는 시신경 척수염 환자가 되었습니다.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게 워낙 2007년에 이제 발견해낸 거니까 3년밖에 지나지 않아서 큰 병원에서도 잘 모르시더라고요. 그래서 나중에 알고 난 사실인데, 이 병이 재발이 2개월, 3개월마다 재발이 되는 건데 교수님들께서 잘 모르시니까 나중에 알았는데 좀 약을 약하게 쓰셨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10월 달에 왼쪽 눈이 안 보였고, 2개월 후에 12월에 오른쪽 눈도 안 보여서 또 입원을 했어요. 근데 그때도 어쨌든 그래도 좀 뿌옇게, 약물 치료를 받으면 좀 뿌옇게 좀 보였어요. 왜냐면은 그때는 병원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입원이 돼가지고 주사 치료가 빨랐고, 그래서 그렇게 좀 뿌옇게 보였고, 그 후 3개월 뒤에, 그러니까 처음 발병한 이후에 5개월 후에 양쪽 두 눈 모두 깜깜하게 해지는 그런 엄청 큰 재발이 또 왔어요. 근데 그때는 진짜 그냥 빛도 안 보이고 그냥 온 세상이 까만색이었어요. 눈을 딱 뜨니까. 처음에는 어느 정도로 엄마가 체크하셨냐면은 제 방에 제가 누워있으면 방 불을 켰는지 껐는지 이렇게 그걸로 체크를 하셨어요. 그 정도로 빛을 하나도 못 받고 온 세상이 깜깜했어요. 그래서 이 병이 진짜 무서운 병이구나 라는 걸 알았고, 근데 그때 깜깜했을 때 이제 뇌 MRI를 처음 찍었는데, 그때는 제가 안과에서 찍는 MRI를 찍어서 이게 뇌 단면만 찍히는 그런 MRI였는데, 그래서 그때 선생님께서
뇌 한쪽 부분이 뭔가 희끗희끗한 게 좀 점점점점 보인다. 그래서 근데 그때 잘 모르겠다 그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렇게 넘어갔는데, 근데 그때 제가 집에 와서 막 계속 토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원래 잘 체하니까 또 체했나 보다 이러고 넘어갔는데, 점점 그 횟수가 반복이 되고 심해지고, 그래서 정확하게 그때 3월 이후에 4, 5, 6, 7, 8, 5개월 후에 제가 하반신 마비까지 오게 되었어요. 알고 봤더니 이 병이 자가면역 질환인데, 제 몸에 있는 항체가 저를 공격해서 제 시신경이나 제 뇌나 척수에 염증을 일으켜서 눈도 안 보이게 되고, 그리고 하반신 마비도 온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진짜 이 병 걸린 지 5개월 만에 하반신 마비까지 걸리게 되었어요. 지금 모모가 지금 밖에 나간다 그래서 잠깐 문 좀 열어주고 올게요. 으짜. 자, 모모 왔어요. 그래서 2011년 3월에 양쪽 두 눈 모두 깜깜하게 빛이 안 보였고, 5개월 후에 2011년 8월에 걷지도 못하는 하반신 마비가 왔어요. 다시 이제 치료를 받으러 빨리 입원해야 되니까. 그래서 엄마가 담당 교수님께 연락드렸더니 교수님이 진짜 신기한 게 해외 휴가를 가셔가지고 그때 입원하기가 좀 그래서, 왜냐면은 그냥 밑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받아야 되는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냥 그 교수님께 받고 싶었는데, 근데 이게 제 병은 시간 싸움이거든요. 그래서 빨리 치료를 받아야 돼요. 근데 이제 교수님께서 안 계시니까 일단 계속 지금 제 발을 못 잡고 있으니까, 그래서 엄마가 이제 내 눈으로 이제 인터넷 서치를 하시다가 이제 제 병의 명의가 일산국립암센터에 계신다라는 것을 찾아내서, 그때 이제 제 다리를 못 걷게 됐으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빠가 저를 업고 일산국립암센터로 갔어요. 거기 병원에서 삼성병원으로 다시 돌아가서 진료를 받아라.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 병은 시간 싸움이거든요. 빨리 주사를 맞아야 돼요. 그 주사가 스테로이드 주사인데 그걸 맞아야지만 유일하게 그 주사가 스테로이드가 뇌까지 가는 약물이라서 제 병을, 시신경도 제 뇌도 치료할 수 있었거든요. 진짜 엄마가 진짜 사정사정 매달리면서 눈물로 호소를 하셔가지고, 이제 거기서도 이제 간호사님들이 보시기에 좀 딱해 보였을 거 아니에요. 나이 24살짜리 어린애가 휠체어 타고 오고 눈도 안 보이고, 진짜 하도 부모님이 이렇게 좀 사정사정하고 그래가지고, 근데 제가 진짜 인복이 많은 게 거기서 천사 같은 간호사님 딱 나타나시는 거예요. 그래서 간호사님께서 그러면 한번 그 담당 교수님께 전화 한번 드려보겠다고, 그래서 했더니 다행히 제 병을 아시잖아요. 교수님들 이거 시간이 빨리 써야 되는 걸, 약을 운 좋게 교수님께서 받아주셔가지고 입원을 해서 이제 스테로이드 약을 치료받게 되었어요. 이 스테로이드 약이 엄청 고용량으로 맞거든요. 진짜 제가 그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, 진짜 좀 아직도 목소리가 떨려요. 왜냐면 너무 간절했었기 때문에 치료 빨리 받아야 되는데 교수님께서 이렇게 받아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했어요.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일산 국립암센터로 다니게 됐고, 이제 그때부터 교수님께서 저보고 눈을 너무 재발이 막 심해서 시신경이 위축이 됐대요. 위축되면은 실명이거든요. 그래서 눈은 포기하고
다리 마비나 좀 풀어보자.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입원을 해가지고 1달 반 동안 치료를 받게 돼요. 그 치료 받는 과정은 제가 또 따로 자세하게 다시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께 진짜 큰 도움 드리고 싶어서 따로 찍어서 올릴게요. 그래서 제가 하반신 마비도 와서 진짜 못 걷다가 정말 감사한 거는 1달 반 만에 걸어서 퇴원을 하게 되었어요. 이것도 정말 기적이고, 그 똑같은 치료를 받아도 기적이에요, 모모? 고마워요. 고마워요. 모모가 지금 웃고 있는데 날 보지 말고 화면에서 웃어줘요. 그래서 정말 기적과 같은 퇴원을 했었고, 그래도 걸을 수 있었지만, 물론 예전처럼 막 뛰고 빨리 걷고 이런 거는 못하고 서서히 이제 걷는 정도까지 회복이 되었고, 그 이후로 이제 차츰 정상적으로 걷게 되었고, 집에 와서 퇴원을 했어도 눈은 보이지 않고, 제가 깜깜해진 이후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온 세상이 깜깜하게 안 보이게 살았고요. 그때 제 상태가 어땠냐면 그냥 누워서 라디오 듣고, TV도 안 보고 TV도 못 보고 주로 라디오를 듣고, 엄마가 이제 밥 먹여주고 그런 식으로 살았고, 그때도 저는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, 저는 다시 볼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. 이상하게 난 금방 날 거야 라는 그런 굳센 믿음이 있었고, 그때 하반신 마비 왔을 때도 난 반드시 걸어서 나간다, 이게 굉장히 강한 믿음으로 있어서,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울어본 적이 없어요. 왜냐면 금방 날 거니까. 그 믿음의 내용은, 제가 교회를 다녀서 교회에 보면 수많은 소경들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이런 기적이 많잖아요. 그래서 반드시 회복이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제 안에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. 마비도 1달 반 만에 걸어서 나왔고, 눈은 2년 반 후에 아주 서서히 회복이 되더라고요. 그게 막 성경처럼 눈이 확 떠지고 이런 게 아니라 아주 서서하게 회복이 되는데, 제 눈이 어떻게 보이냐면은 지금도 차에 타면은, 비 올 때 차 타면 비 오고 난 후에 이렇게 뿌옇게 비가 올 때 보면은 창가에 그렇게 보이거든요. 그러면 뭐가 지나가는 것도 느껴지고, 빨간색 차 불빛 같은 것도 보이고 이렇게 보여요. 근데 그때는 이제 막 회복하는 단계여서 그 정도, 완전 뿌옇게 비 내리고 안개 자욱이 낀 상태에서 창가에서 밖을 볼 때 그 정도의 시력이 나고,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서서히 뭔가 조금씩 보이더라고요. 저는 그것도 참 감사했던 것 같아요. 왜냐면 확 떴다면 눈이 제 성격에 금방 잊어버리고 감사함을 모르고 살았을 것 같아요. 근데 이렇게 서서히 회복이 되면서 진짜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게 되고, 옛날에는 그냥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, 가뜩이나 긍정적인 제가 무한 긍정의 에너지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어요. 그래서 제 스토리를 여러분께 공유하고 싶었던 게, 제가 제 병에 대한 정보가 없어가지고 너무 많이 고생하고 시행착오가 너무 많아서, 혹시나 제 병에 걸리신 분들이나 주변에 이런 지인이 있다면 제가 앞으로 올려드릴 치료 방법과 그런 전조 증상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하셔서 하루빨리, 이건 진짜 시간 싸움이거든요, 하루빨리 치료 받으시기를
도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 찍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모모랑도 천사가 저희 집에 와서 제가 많이 웃고, 제가 운동을 진짜 안 하는데 모모 때문에 운동하게 되고 산책하게 되고 저희 집에 복덩이가 왔거든요. 앞으로 저희 영상뿐만 아니라 모모 영상도, 귀여운 영상도 올릴 테니까 즐겁게 봐주세요. 그러면 감사합니다.